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작가입니다. 오늘은 PTZR 카메라 옵스보 테일 2를 가지고 왔습니다. PTZR은 팬, 틸트, 줌, 로테이트의 약자인데요. AI를 기반으로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움직임에 따라 적절히 줌인까지 해주는 자동 프레이밍 카메라입니다. 아마 PTZ 카메라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방송국의 스튜디오나 교회, 강의실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카메라마다 사람을 붙일 필요 없이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한 사람이 조정할 수 있어서 스포츠 중계나 공연 촬영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엔 세로 촬영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 PTZ의 로테이트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바로 테일2입니다. 먼저 카메라 스펙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AI 트래킹과 프레임 제어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이 춤추는 상황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하면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면서 타겟을 추적합니다. 또 손동작 제스처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줌인 되고요. 이렇게 하면 트래킹.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레코딩 온오프가 됩니다. 테일2는 여러가지 사물과 인물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물 추적 시에는 싱글 모드와 그룹 모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만 추적할 때는 싱글 모드, 정해진 프레임 안에 여러 명을 추적할 때는 그룹 모드를 쓰면 됩니다. 특히 온리미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를 선택하면 주변의 간섭은 무시하고 선택한 피사체만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이게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한 명만 추적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오즈모 포켓 3 같이 추적 기능을 갖춘 카메라들도 있는데요. 광범위한 줌 기능과 빠른 속도, 또 정확한 트래킹은 아무래도 PTZ 카메라를 따라가긴 힘듭니다. 또 4K에선 60프레임, 1080p에선 120프레임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같이 격렬하고 빠른 무빙도 굉장히 부드럽고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인물 정도만 추적하는 데 반해서 테일2는 AI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과 동물까지 빠르게 인식하고 추적합니다. 테일2에는 오토 프레이밍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 촬영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발제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움직일 때 AI가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적절히 구도까지 잡아줍니다. 또 오토 상태에서도 구도를 바꿀 수 있는데요. 구도 아이콘 클릭하면 가로 세로 라인이 나오죠.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구도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컨펌. 이제 이 바뀐 구도로 계속해서 추적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프리셋 모드까지 사용하면 금상첨화인데요. 미리 촬영한 위치와 노출을 정해서 저장을 해두면 와이드샷, 클로즈업샷, 제품샷 등의 화면을 바로바로 원터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의자 혼자서 전부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TZ 이외에 롤축 전환이 가능합니다. 숏폼 세로 촬영. 먼저 이게 크롭하는 게 아니고 렌즈 자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센서 크롭에 의한 화질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로 모드에서도 AI 트래킹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화질 숏폼 촬영도 가능합니다. 또 오토 레벨링, 자동 수평 조절 기능이 있어서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그냥 놓고 빠르게 바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옵스보 스타트 앱을 깔아주시고요.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카메라 눌러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제 지금부터 무선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우측에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요. 맨 위에 홈 말고 그 밑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노출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오토로 되어 있고요. 매뉴얼로 바꿔서 여기서 ISO도 직접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셔터도 바꿀 수 있고요. 근데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오토로 두면 자기가 알아서 노출 잘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 점점점 더보기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쭉 옵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스처 컨트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전부 활성화되어 있고요. 줌 같은 경우는 몇 배까지 확대할 건지 네, 여기서 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설정, 펜 축만 잠그고 틸트 축만 트래킹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틸트 축 잠그고 펜 축만 트래킹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메라 보면 야경 모드라고 해가지고 ISO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밝게 찍히는 모드가 있는데요. 저는 요거 별로더라고요. 그 아래 오토포커스, 네, 이것도 페이스 포커스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포커스인지 아니면 전경 포커스인지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페이스 포커스로 해놨습니다. 페이스 자동 노출, 자동 밝기, 그 다음에 ISO 상한한 있죠. 네, 이것도 저는 이제 최대 6400까지 가능한데 3200까지 지금 해놨고요. 출력 모드 여기서 원하시는 옵션 활성화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 설정 있죠. 네, 여기서 인코더랑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비트레이트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해상도 고르실 수 있고, 프레임 레이트 4K이기 때문에 60프레임까지 원하는 프레임 정하실 수 있고요. 비트레이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FHD일 경우에는 네, 120프레임까지 가능해요. 자, 지금 보신 거는 녹화 옵션이고요. 네, 그 아래는 출력 옵션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인코더,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비트레이트 정하실 수 있고요. 자, 간단하게 전체 세팅 봤고, 자, 이제 촬영할 때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쭉 있습니다. 먼저 네, 이렇게 세로 가로 모드 원터치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피사체를 이렇게 해서 네, 선택을 하면 이제 얘를 트래킹을 하는데, 지금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눌러보면 물체 트래킹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인물 트래킹으로 바뀌면 싱글 모드하고 그룹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미 모드도 활성화됩니다. 자, 지금은 클로즈업 꺼놨는데 이거 클로즈업 눌러놓으면 이렇게 잡았을 때 클로즈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쫓아갈 거냐, 트래킹을 할 거냐, 이 옵션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빠를 경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느리게로 해놨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요 구도 잡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옵션을 갖다가 해서 네, 요 구도 상태로 계속 트래킹이 가능하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조이스틱인데요. 네, 이렇게 조이스틱이 되어 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서 갈 수가 있고요. 이거 속도도 이렇게 좀 느리게 움직이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보시면 네, 여기 줌 옵션이 있죠. 줌은 최대 12배까지 되는데요. 이거 하이브리드 줌이고요. 광학 줌은 5배까지예요. 디지털 줌 하지 않고 광학 줌 상태로 줌이 가능합니다. 눌러보시면 이 줌 속도 있죠. 지금 되게 빨리 되어 있는데 이 줌도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천천히 줌아웃 하고 있죠. 이것도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이스틱 없이 그냥 화면을 제가 터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까지 AI 옵션 봤고요. 이게 마치 짐벌처럼 원래 자리로 돌리는 옵션. 네,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셋 1, 2, 3 원하는 노출과 원하는 구도로 세팅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아래는 이제 레코딩 버튼이죠. 이렇게 누르면 네, 레코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코딩 옆에 화면 캡처 버튼이 있어서 이거 눌러서 네, 이렇게 사진처럼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보여드렸듯 와이파이나 셀룰러를 통한 무선 연결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프로 장비답게 다양한 입출력 방식을 제공합니다. 먼저 비디오는 HDMI 2.0, 3G SDI, USB-C 3.0 지원하고요. 좀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PoE 플러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지원됩니다. 이 방식은 이더넷 랜선 하나로 전원과 데이터를 모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방송국 중계가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 오디오는 3.5mm 입력으로 마이크와 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컨트롤러와 연결할 수 있는 2.5mm 인아웃 단자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외부 기기들과 연결해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는 약 5000mAh로 표준 모드에서 약 5시간 촬영 가능하고요. 이게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와 연결하면 S카드 최대 용량인 1TB가 꽉 찰 때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텔2는 펜, 틸트, 롤 축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고 기밀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한눈에 봐도 프로그레이드 제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프로그레이드 제품이라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기능과 쓰임, 퀄리티를 보자면 프로급 장비 중에서는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상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녀석이 가성비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장 마이크의 부재입니다. 물론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지만 보통 멀티 촬영 시에는 어차피 마이크를 따로 쓰기 때문에 싱크를 위해서 자체 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PTZ 카메라가 왜 만들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로 촬영해주는 사람 없어도 알아서 내 움직임을 따라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나 혼자 조종할 수 있다는 점,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혼자 촬영하시거나 영상 크리에이터로 빠르고 정확한 트래킹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옵스버테일2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